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AI 에이전트가 모여서 팀을 이루는 걸 넘어서 아예 하나의 회사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꼭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타 GPT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AI팀의 약속과 현실, 그 간극을 좀 보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뭔지, 특히 얘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메타GPT가 어떻게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배웠는지, 그래서 이 AI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AI 에이전트 팀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완벽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연구자들이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가장 큰 질문이죠. 근데요, 잠시 후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게 그냥 AI 몇 개를 채팅방에 모아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AI 팀 약속과 현실. 이 자율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기대가 엄청 났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의 벽은 꽤나 냉혹했습니다. 그 한계가 뭔지 한번 보시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연쇄적인 환각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AI 에이전트가 만든 아주 작은 오류, 그러니까 환각 있잖아요. 이게 다음 에이전트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 에이전트한테 또 넘어가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프로젝트 전체를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오류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그 원인은 바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예시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보세요. AI 프로덕트 매니저인 앨리스가 안녕, 잘 지내? 하니까 아키텍트인 밥이 좋아, 점심은 먹었고? 라고 대답해요. 진짜 사람 같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의 구조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잡담 같은 대화가 결국 비효율과 오류로 직결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막 대화하는 방식은요, 뭐랄까 되게 모호하고 오류가 생기기 쉽죠. 마치 전화기 게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여긴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검증 가능한 문서나 다이어그램으로 소통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채팅 모델에서 벗어나서 실제 회사처럼 명확하고 표준화된 결과물을 다음 단계로 착착 전달하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이 잡담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수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협업해온 방식에서 그 힌트를 얻은 거죠. 그게 바로 표준 운영 절차, 우리가 흔히 SO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딱 정해놓은 절차죠. 이걸 쓰면 큰 업무를 잘게 쪼갤 수도 있고 협업도 훨씬 쉬워지고 결과물의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타GPT의 가장 큰 통찰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인간 세상의 SOP를 AI의 작업 흐름에 그대로 적용해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오류를 확 줄인 겁니다. 자, 드디어 메타GPT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AI 에이전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타GPT는 말 그대로 아주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절차를 가진 하나의 가상 소프트웨어 회사인 셈입니다.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AI 회사의 팀 구성을 한번 보세요. 프로덕트 매니저,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 심지어 QA 엔지니어까지 있습니다. 메타GPT는 각각의 AI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전문화된 역할을 딱 부여해요. 마치 실제 개발팀처럼 각자 자기만의 프로필, 목표, 그리고 제약 조건까지 가지고 일하는 거죠. 누가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은요, 정말 잘 짜인 조립 라인처럼 일합니다. 첫 단계에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제품 요구사항 명세서, 즉 PRD를 만들어요. 그럼 이걸 아키텍트가 받아서 시스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걸 기반으로 업무를 할당하죠.
그럼 엔지니어가 코드를 짜고 마지막으로 QA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합니다. 보세요. 각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 구조화된 문서가 바로 다음 단계의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잡담이나 혼선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자, 이론은 아주 그럴듯하죠. 그럼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증거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실제 업계 표준, 벤치마크에서 다른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패셋1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세요. 휴먼에발 같은 표준 코드 생성 벤치마크에서 GPT-4 혼자 했을 때 67%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메타GPT는 무려 85.9%를 기록했습니다. MVPP에서는 87.7%까지 나왔고요.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GPT-4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거죠. 자, 근데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건 챗데브라는 다른 시스템과 비교한 건데요. 실행 가능성 점수를 보세요. 코드가 실제로 얼마나 잘 돌아가냐는 거죠. 챗데브가 4점 만점에 2.25점인데 메타GPT는 무려 3.75점입니다. 그리고 인간 수정 비용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코드를 고쳐야 하냐는 건데 메타GPT는 챗데브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노력만 필요했어요. 훨씬 더 많은 코드를 생성하면서도 그 코드는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사람 손도 덜 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1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논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험 평가에서요. 메타GPT가 맡은 과제를 전부 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00%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는 어떤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것이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미래는 조직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 GPT의 성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코딩을 더 잘하는 AI를 만들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바로 AI들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SOP, 즉 표준 운영 절차를 도입하니까 시스템이 훨씬 안정되고 오류가 줄어들었어요. 둘째, 각자 전문 분야를 맡으니까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셋째,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보다 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게 AI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성능 개선이 아니라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 자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꿀 다음 앱은 사람이 아니라 잘 조직된 AI 회사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타GPT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창조의 미래는 어떤 단 하나의 초지능 AI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AI 팀워크라는 예술을 마스터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